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무사 단기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입니다. 요 며칠 자주 뵈니까 매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35도예요. 폭염이죠, 폭염.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더욱더 잘 해내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올해 반드시 노무사님 되실 수 있어요. 자, 화이팅입니다. A급 수준의 판례들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혹시 모를 브리타를 대비해서 매우 간략한 판례 하나를 오늘 또 심플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모니터에 나와 있지만 제목이 노동관행이에요. 노동관행, 퇴직금과 관련됐던 이제 요건데 볼까요? 대법원 2002년 4월 23일 판결이에요. 꽤 오래된 판결이지만 우린 보통 요 정도 판례 정도 되면 최근 판례, 최신 판례라고 부르죠. 자, 판결 요지 가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숨차다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구죠.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여기까지는 어렵지가 않죠. 여기까지 어렵지가 않아요. 그 동의나 요 동의,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요 동의나 요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그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으며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아하,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그렇구나. 여기 이렇게 그려볼게요. 단체협약이 이때 단협이 체결이 됐어요. 글씨가 날아가지만 알아볼 수 있으시죠? 단협이 체결됐는데 요 단협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이때 퇴직을 하신 분이 있어요. 요렇게 퇴직을 하신 분이 계신데 요 퇴직을 하신 분은 이미 이분의 시간의 흐름은 요쪽으로 흐르고 있죠. 그쵸? 기업 내부에 계신 게 아니에요.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살펴볼 꺽쇠가로 2번, 3번 판례를 우리가 써야 될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지금 살펴본 요 꺽쇠가로 1번 판례도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 문제가 또 나온다면 진짜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자, 지우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어떤 의미인지 탁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꺽쇠가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들 암기하고 계시는 판례, 노동관행, 경영관행에 관한 판례입니다. 기업의 내부, 요 내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왜 중요한지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 이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그리고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 의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해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 이건 이미 다들 알고 복붙하듯이 암기하고 계시는 판례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두 문자만 말씀드릴게요. 규사명승 구당사제, 간단하게 이렇게 외울 수 있고 이 안에 다른 걸 또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규사명승 구당사제 이렇게 외우시면 좀 더 편하겠다. 물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각자가
외우고 있는 머릿속에 입력하고 계시는 두 문자 가지고 하시면 되지 괜히 요거 외우시다가 제가 말씀드린 두 문자 외우시려다가 혼동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넘어갑니다. 꺽쇠가로 3번. 자, 꺽쇠가로 3번이 매우 중요해요. 사용자가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잘 보세요. 자, 여기에 이제 단체 협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체결이 돼서 시행입니다. 글씨가 왜 이렇게 안 이뻐? 네, 색깔을 그 대신 글씨가 안 이쁘니까 색깔을 바꿔볼게요. 단체 협약이 체결돼서 색깔을 바꿔도 뭐 똑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단체 협약이 이게 스타일러스 펜이라 그래요. 미끄러져서. 단체 협약이 체결돼서 이제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퇴직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때라는 건 단체 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퇴직을 하신 분들의 시간의 흐름은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죠. 이분은 시간의 흐름이 이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런데 사용자가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 퇴직 이후에 체결된 요 단체협약에 의해서 요 단체협약의 내용이 임금을 소급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을 소급 지급하다 보면 평균 임금이 올라가니까 퇴직금도 다시 산정이 되겠죠. 그래서 임금 인상분 그리고 퇴직금 인상분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 관행이 있었으나 그것은 이제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것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과 사용자 사이에 규범의식이 있는 노사 관행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자, 이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체협약 체결돼서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퇴사하신 이분들에게 그냥 관행적으로 이때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 인상분, 그 임금 인상이 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평균 임금 산정해서 이렇게 퇴직금 나오니까 퇴직금 인상분 차액을 추가로 요 퇴직하신 분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관행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쨌든 노사 관행으로 볼 수는 없다. 규범의식이 있는 노사 관행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한 사례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지웠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경영관행, 노동관행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기업의 내부라고 그랬어요. 요 내부가 핵심 키워드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를 이따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기업 내부라는 건 이게 이제 기업이에요. 이게 기업 내부예요. 그런데 기업 내부에서 이미 퇴직을 하신 이분에게 소급해서 지급을 해온 관행이 있어요. 그런데 경영관행, 노동관행이라는 건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에요. 요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그런데 이미 퇴직한 분에게 요렇게 지급했던 임금 인상분 차액, 퇴직금 인상분 차액, 요거를 지급했던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이분은 이미 기업 내부가 아니라 기업 밖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기업 밖으로 나가 계신 분이잖아요. 기업 밖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임금 인상분 차액, 퇴직금 인상분 차액을 이렇게 줬다고 해서 이거는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건 아닌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행은 기업 내부의 관행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경영관행, 노동관행, 규범의식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는 경영관행, 노동관행은 아니다. 이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초반부에 오프닝 멘트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A급 판례는 많은 분들이 다 암기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가 혹시라도 모를 브리타를 대비해서 굉장히 심플한 판례지만 제가 짚어주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은 이 판례로 주요 조문 판례 리마인드 12번째네요. 벌써 3일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자, 다음에 더 좋은 판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단기 유쾌한 노동법이었습니다. 절대로 지치지 마시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